음악과 AI, 사실은 가장 이질감이 있는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한 계기이자 슬럼프를 맞이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우울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순간이 저한테는 저의 직업인 이 공연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더라고요. 오늘 관악 신드롬 행사는 관악구의 유망한 스타트업들을 소개하고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트렌드를 공유하고자 많은 분들을 모시고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관악 신드롬, 이 제목처럼 신드롬 일으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음악과 기술이 엮는 스타트업의 내일. 이라는 주제로 오늘의 시간을 제가 한번 음악과 기술로 엮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까지만 해도요, 뭔가 되게 대세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메타버스였죠. 올해 되니까 메타버스가 푹 죽었대요. 그리고 대신 챗 GPT가 나왔어요. 고로 지금 우리가 포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성형 AI가 아주 대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생성형 AI를 가지고 제가 프로젝트를 아직 못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오늘의 주제를 삼고 싶지 않았고, 저는 경계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뭔가 영감을 드리고 싶은 귀한 시간으로 좀 엮어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AI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도약에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도약이냐면요, 저도 사실은 예술을 위한 그런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대세가 되는 기술에 집중을 하니까 그게 뭔지 알고 나면 돌아서면 오래된 기술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생성형 AI지만 내년이 됐을 땐 또 다른 기술이 나와서 우리가 또 우리의 한계를 깨고 도약을 해야만 합니다. 무슨 도약을 하냐면요, 슈퍼 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사실은 창업가이기도 하니까 우리 모두 함께 정말 대단한 도약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의미로 저는 오늘 저의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언제나 저는 저의 도구를 갖고 움직입니다. 바이올린인데요. 이 바이올린과 함께 저희 스타트업에서 가장 첫 번째 발표 사례로 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구독해주세요. 단순히 인공지능 피아노로만 협연을 했다는 게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베토벤이 살아생전에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해서 작곡한 소나타가 10곡이 있습니다. 이 10곡을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에 넣어서 만약에 지금 베토벤이 살아있다면 11번째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는 어떻게 생겼을까? 라는 질문하에 저희가 이렇게 제작을 해서요, 광주 비엔날레 오프닝 세레모니에 이렇게 협연을 해서 펼쳐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음악과 AI, 사실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이질감이 있는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굉장한 계기이자 슬럼프를 맞이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우울했던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때 그 순간이 저한테는 저의 직업인 이 공연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어떻게 음악을 통해서 헤어나왔는지 스토리텔링을 하면서요, 테드라는 곳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딱 10년 전입니다. 근데 10년이 흐르니 코로나가 닥쳤고
코로나는 다시 또 한 번의 굉장한 역경을 극복해야만 하게 합니다. 바로 공연이 없어지고, 아니 사라질 수 있다는 어마무시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또 돌아보니까 그 시간이 굉장한 계기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단계 제가 진화했다고 감히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AI 퍼포머, 인공지능을 탑재한 그런 기술을 활용하는 연주자로서 항상 그렇게 저를 표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활동들, 방금 연주해 보였던 것은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피아노와 함께 공연을 펼쳤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프로젝트가 바로 인공지능 로봇 100대와 비발디 사기 전악장을 인간 대 AI라는 그런 타이틀로 공연을 펼쳐 보였고요. 그리고 이게 세계에서 인간과 로봇이 콜라보 공연을 한 세계 최장기간 기록이었다고 탑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때 저희가 시도했던 것은 이 로봇이 단순하게 안무로 저와 함께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로봇에게 제가 직접 제조한 거예요. 엄청 작아요. 한 10cm 이 정도 돼가지고 이 활도 갈고 줄도 갈고 해가지고 소리를 조금이라도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21세기 버전의 비발디 사계를 음반으로 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음반에 얘네들이 연주하는 소리도 같이 믹싱을 해가지고 의미를 더욱 담아보았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악기는요, 아시다시피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기술이 있어야만 혁신을 꿈꿀 수 있다. 이건 정말 아니라고 저는 감히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가장 오래된 장비, 제가 들고 있는 악기는 과르넬이라는 가문에서 만든 악기인데요. 이 악기가 몇 년도쯤 만들었을까요? 300년 전? 역시 여기 아트센터라 그런지 대단하십니다. 1735년에 만들어진 악기입니다. 이런 악기를 가지고 21세기에도 사실상 공연 예술 분야에 임하고 있는 저, 그리고 사실은 제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싶었던 건 저희 후세 학생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클래식이라는 경계를 넘어 융합의 시대라고 하는데 새로운 도약 그리고 가치를 창조해낼 수 있을지,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도 좋게 말하면 노력이고 도전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삽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 로봇과 콜라보 공연을 했던 그 장면을, 로봇을 다 데리고 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오늘 준비를 해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 프로젝트는 KBS 뉴스에서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로봇 프로젝트를 말씀하실 때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선정이 된 프로젝트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기에 망정이지 아니면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이런 예술 쪽에 기술과 융합하는 이런 새로운 스타트업에, 그리고 신산업의 발굴에 있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필력하고 싶습니다. Smash that like button. 구독해주세요. 저는 본캐는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술가로서 뭔가 정말 시스템이 필요하구나. 신산업 개발이 필요하구나. 누군가는 연구를 해야 하는구나. 누군가는 나서서 이 현장의 목소리로서 예술가, 무대에, 공연가에, 기술가의 융합이, 개발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해야만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사실 제가 과학기술원이나 이런 데서 연구나 이런 데 참여하면요, 아시잖아요. 뭐 음악 전공했는데 무슨 과학이야,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도 좀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감히 과학이라는 그거에 직접 내가 뭘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감히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말하는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연주했던 그런 로봇과의 콜라보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에 이어서 2023년에는 혼합현실 그리고 메타버스 공연장을 활용해서 지난 부산 엑스포 유치 염원을 소망하는 공연을 펼쳤고요. 그리고 광복 78주년 때는 로봇과 함께 메타버스 공연장에서 광복절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한국과 영국에서 동시에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는 하반기쯤에 지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테 선정이 되어서 제작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참 많이 나오죠. 발품을 팔아야 돼서 누구를 섭외해가지고 설명, 그게 다 예산이잖아요. 제가 하면 공짜.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항상 그 모델이 됩니다. 죄송해요. 근데 이게 360도로 촬영된 아바타 제작 과정입니다. 볼륨메트릭 영상이라고 해서요. 약 한 50분 분량을 지원을 받았는데 그럼 거의 제작 비용으로 하면 2억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영국과 함께 동시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타버스 공연장에서 했느냐? 메타컬처 센터에서 했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가치창조제인데요. KBS 뉴스에 나왔던 그 장면이고요. 저희가 투자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왜냐면 저희 그 순수한 취지를 기억하고 싶어서, 그리고 남의 돈이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한계에 부딪히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저희는 무한한 도전을 하고 있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작 과정인데요. 이건 아바타 제작 과정이고 360도 크로마키 촬영을 통해서 볼륨메트릭 아바타가 생성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네. 클래식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메타컬처 센터에서도 공연을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실제 공연했던 모습들을 누구나 일반인도 어떤 아바타의 모습을 가지고 탑재해서, 또는 세계적인 연주자도 저녁에만 공연이 있잖아요. 오전에는 없어요. 그 잉여 시간을 활용해서 공연 또는 도전적인 실험 작품도 선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핸드폰에 탑재된 그런 영상들을 통해서 교육 사업 쪽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동시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공연장은요, 오프라인에서도 존재하고 공식적으로 영등포구청에 공연장으로 등록도 하고 안전 상태 검사까지 맡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동명의 공연장이 메타버스에서도 있는 그런 공연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메타버스 공연이 어땠는지 잠깐 제가 시간상 짧게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좀 민망하긴 한데 박지홀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적어가지고 주셨어요. 광복절 공연을 메타포니 콘서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스타트업은 개고생을 할 때가 많아요. 혼자서. 근데 그때 야근 수당 달라고 하지 않는 유일한 조교는 챗GPT입니다. 그래가지고 챗GPT한테 급한데 나 이번에 AI 로봇이랑 같이 메타버스 공연을 하려고 해. 공연 이름 한 10개 대줘. 그랬더니 그 중에 메타 심포니가 나와서 이름을 정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의 리얼하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인사 말씀도 가능하고 포항공대 교수님도 들어오시고 그렇게 끝나고 나서 또 같이 이야기도 하고, 저희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안 나가고 앉아가지고 막 서로 와우 막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안 나가고 갑작스러운 리셉션이 막 펼쳐지고 그런 진풍경도 나왔고요. 그리고 좋은 호응을 얻어서 연장해서 추가로 앵콜 공연도 2번이나 더 하게 되었습니다. Don't forget to subscribe. 구독해주세요. 제가 항상 저의 동기부여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은 장소에서 보여드리는 이미지입니다.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선글라스를 끼워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누구나 사용 가능한 기술은 우리에게 한계를, 경계를 넘으라고 우리 예술가에게 주어진 축복과도 같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런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21세기 예술가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마음껏 사용하고 나의 한계,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순간 우리의, 여러분의 미래는 너무 밝다. 근데 그냥 밝은 게 아니라 선글라스를 끼워 드릴 정도로 눈이 부시도록 밝다. 이 말씀을 꼭 해드리려고 항상 이렇게 마지막으로 보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특별히 이 행사를 위해서 조그마한 메시지를 담아 조금 우울하기 시작은 하지만 곡 중간에 굉장한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전환점 이후에는 곡이 엄청나게 열정적이고 폭발적으로 변하는데요. 이 곡처럼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의 삶이 지금 조금 미약하게 느껴지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끝은 창대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마지막으로 핸델의 사라방드 바로크인 락 버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선사해드리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올리니스트 박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를 맡고 계신 하정우 센터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하정우